여러분 반갑습니다. 2017년도 3회차 2강 시작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페이지 547페이지 11번 문제입니다. 최초 분석법이네요. 직무 분석 방법. 직무 분석 방법이 세 가지가 있죠. 첫째가 최초 분석법, 두 번째가 비교 확인법, 세 번째가 대입헌법. 그래서 이 데이터 분석법의 종류가 또 엄청 많죠. 이 중에서 3개만 쓰라는 겁니다. 3개. 최초로 분석할 때. 우리가 1차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최초 분석에서 중요 사건 기록법이에요. 그래서 문제, 여시야 대시 간의 어떤 직무의 사건 내용을 보고 직무 분석하는 걸 무엇이라고 합니까? 결정적 사건법, 중요 사건 기록법. 그래서 익숙한 걸 쓰는 게 가장 좋죠. 중요 사건 기록법. 종업원의 어떤 특정한 사건을 보고 직무 분석을 하는 방법이다. 중요 사건 기록법. 또 면담법. 종업원과 면담을 통해서 직무 분석하는 방법. 관찰. 직무 분석을 할 때 종업원의 직무 내용을 관찰해서 보는 거. 또 직접 체험해서 보는 거, 설문지를 통해서 보는 거, 설문법. 이 중에서 여러분 3개만 여러분이 골라서 쓰면 됩니다. 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상식 문제입니다. 6개 다 할 거 없이 3개만. 중요사건 기록법, 면담법, 관찰법. 3가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걱정을 아직까지 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혹시 6개 쓰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절대 그렇잖아요. 항상 나오면 3개, 안 나오면 안 나옵니다. 왜? 문제 은행식이에요. 6개라고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꼭 3개만 여러분 찍어서 외우십시오. 12번 갑니다. 스트레스의 매개변이라고도 하고 또는 조절변이라고도 해요. 스트레스 매개변인 또는 조절변인. 어떻게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헷갈리는 게 여러분들 스트레스의 원인이 있어요. 원인. 조직 내 직무 내 이건 다 똑같은 거니까 스트레스의 원인은 스트레스가 일어나는 원인은 조직 내에서 또는 직무 내에서 역할 갈등 또 역할 모호성, 또 과제 특성, 이건 스트레스의 원인이에요, 원인. 근데 이 원인 중에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조절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조절 변이는 따로 있어요. 첫째, 성격에 따라서 조절되더라. 그래서 1번이 성격 유형, 두 번째가 통제 소재에 따라서 조절되더라. 세 번째, 사회적 지원의 유무에 따라서 결정되더라. 즉, A형이냐 B형이냐. 그래서 A형 유형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B형은 스트레스를 덜 받고, 통제 소재 내적 통제냐 외적. 그래서 외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내적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덜 받더라. 사회적 지원이 있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덜 받더라. 그래서 이런 내용입니다.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 매개변인, 조절변이는 무엇이냐? 성격 유형, 통제 소재, 사회적 지원이고, 조직 내 또는 직무 내 스트레스 원인은 무엇이냐? 역할 갈등, 역할 모호성, 과제 특성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 구분이 안 되면 그냥 통째로 배웠으면 뒤죽박죽이면 공부 하나만 합니다. 13번. 홀랜드 검사를 실시할 때 내담자의 인성 유형과 관련된 SAE 1대1을 해석하시오. SAE. 너무 쉽지 않나요? SAE. 근데 또 이 문이 나올 때 이제 이런 형식은 처음 나왔거든요. 듣보잡 나왔다고 난리 났어요. SAE가 뭐야? 걸그룹인가? SAE가? 홀랜드 육각형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죠? 리아색,
현실형. 여기는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이다. S가 사회형이에요. A가 예술형이고 E가 진취형이에요. S. 요거에 대한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근데 에세이 듣보잡 나왔네 해서 또 못 쓴 사람 많아요. SAE가 제 유형이에요. 직업, 손오검사예요. 저는 사회형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이렇게 대화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 온라인이라 힘들어요. 왜? 사람이 없으니까. 온라인은 10시간을 해도 안 힘든데 오프라인은 왜? 사람과 소통하니까. 온라인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은 지금 영상을 보지만 저는 카메라 렌즈만 보거든요. 아주 외롭고 쓸쓸하고 아주 힘든 작업입니다. 집에서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길을 좀 팍팍 씻어주십시오. 사회형이에요. 진취형. 또 나를 따르라. 저는 이렇게 막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믿음 천국 불신족. 나를 따르십시오. 내 말 들으면 합격입니다. 막 이렇게. 왜 진취형이라. 또 예술형. 전형적인 스타일 아니에요. 자유창조. 그래서 여러분 글씨 보세요. 예술적이지 않나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해석하시오. 사회형은 대인관계를 좋아하고 이렇게 쓰면 사회형은 대인관계를 좋아하고 또 사람관계를 좋아하며 반대 유형인 현실형의 기계조약을 싫어한다. 가장 대표적인 직업군으로는 상담사나 교육자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예술형은 자유창조, 개방적인 성격의 유형자로서 관습형의 정밀하고 세밀하고 질서정연한 걸 싫어한다. 대표적인 직업군은 예술가와 연예인이 있다. 진취형은 리더십이 강하고 또 반대 유형의 탐구형의 연구와 탐구하는 내용들은 싫어한다. 가장 대표적인 직업군으로는 정치가와 기업가가 있다. 이렇게 쓰면 간단하죠. 이렇게 쓰면 7점이에요. 얼마큼 좋아요. 근데 SA를 몰라서 또 못 쓴 사람. 현탐의 사진관은 다 외웠는데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에 나올 텐데 RCE 이렇게 나올 수도 없겠지 뭐 어차피 문제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요. 14번 실업률을 구하시오. 아주 간단하죠. 우리 매일 했지 않습니까? 이거 뭐 눈 감고도 계속 했어요. 실업률 경실이다. 총 인구 중에서 답안지를 이렇게 쓰세요. 총 인구 중에서 생산 가능 인구가 있고 생산 가능 인구를 다른 말로 15세 이상 인구라고 하더라. 생산 가능 인구는 다시 경제활동 인구가 있고 비경제활동 인구가 있더라. 경제활동 인구는 다시 실업자가 있고 취업자가 있더라. 적어놓고 15세 이상 인구니까 앞에 15 일자가 빠졌네요. 15세 이상 인구 35986 1000명. 여기는 35986 1000명 나왔고 비경제활동은 14716 1000명. 비경제 14716 1000명 나왔고 취업자가 20148 1000명. 취업자가 20148 1000명 나왔고 공식 예에서 예를 빼면 예고 예에서 예를 빼면 예고 숫자 다 왔고 실업률 공식은 뭐예요? 경실이다. 그래서 실업자 나누기 경제활동 곱하기 100 하면 답이 5.3%다. 그래서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겠으니까 5.3%다. 둘째 자리니까 누워서 떡 먹기보다 더 쉬워요. 15번 갑니다. 노동 수요의 특성상 임금 격차를 발생하는 요인 중에서 경쟁적 요인, 임금 차이가
나는 경쟁적 요인의 가장 기표적인 거는요, 인적 자본 차이예요. 얼마큼 많이 배웠냐 안 배웠냐. 경쟁적 인적 자본 차이에 따라서, 두 번째 근로자의 생산성 여부에 따라서, 생산성이 많으면 뭐 돈을 많이 주겠죠. 또 세 번째 보상적 임금 격차에 따라서, 근로 환경이 열악하면 보상을 더 해줘야겠죠. 또 효율성 임금 격차에 따라서, 효율성, 고임금 경제. 그래서 내부 노동시장, 1차 노동시장, 가장 대표적인 거 대기업, 삼성, 이런 사람들은 평균 임금을 줘요, 고임금을 줘요? 평균임금을 주니까 임금 차이가 나오고. 다섯 번째, 시장의 단기적 불균형.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균형이 안 맞아. 안 맞으면 그만큼 임금을 더 줘야겠죠. 뭐 이렇게 해서 시장의 단기 불균형에 따라서 임금 교차가 발생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직업 상담사 강의를 하는데 저만 강의해요.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제 임금은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뭐 저만 하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많이 하니까 또 그만큼 임금 격차가 줄어들겠죠. 하지만 그래도 제가 직업 상담사 강의에서는 제가 가장 이렇게 몸값이 가장 비쌉니다. 정말 많이 컸습니다. 노숙자에서 정말 대학 교수까지 가면서 또 몸값도 가장 많이 컸습니다. 제가 정말 자랑질 같지만 정말 기뻐요. 야, 우리나라에서 어떤 한 분야에 가장 패스트, 가장 몸값이 비싼 사람이 됐구나. 정말 이건 저한테도 큰 자기 효능감이죠. 이런 몸값이 제일 비싼 사람이 여러분께 지금 무료로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영상 꼭 강의 들으시고요. 100% 합격을 하시기 바랍니다. (16번) 임금의 하방 경직성. 임금의 하방 경직성의 의미와 원인이에요. 원인. 의미는 뭐냐면요, 하방, 밑에 방향이에요. 하방, 밑에 방향으로 경직, 딱딱하다 이거예요. 임금은 어떤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해야 되는데 밑에 방향으로, 예를 들면 임금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이면 밑에 방향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데 안 내려가더라 이거예요. 딱딱하다 이거예요. 딱딱하다. 그래서 이 의미는 한 번 오른 임금은 어떠한 경제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밑에 방향으로 내려가지 않으려는 성질을 갖고 있다. 이게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첫째, 강력한 노동조합 때문에 임금이 못 내려가더라. 노동조합이 있으면 못 내려가죠. 책에 있는 내용을 조금 순서를 바꿀게요. 어차피 5가지만 쓰는 거예요. 나오면 5가지 쓰는 거니까요. 5가지만 외웁시다. 첫째, 근로자의 화폐 환상이에요. 무슨 말이냐? 월급을 내리면 일단 근로자가 기분이 나빠요. 근데 정부에서 임금 규제를 해요. 그래서 임금을 못 올리든지 내리든지 이럴 때 기업에서는 부가급여를 줘요. 부가급여. 그러니까 부가급여를 아무리 주더라도 일단 현찰 깎으면 기분 나쁘다. 그래서 현찰 깎으면 기분 나쁘기 때문에 못 내리더라. 이걸 근로자의 화폐 환상이라고 해요.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선물 받을 때 12만 원짜리 도서 상품권이 좋아요? 10만 원짜리 현찰이 좋아요? 10만 원짜리 현찰이 더 좋죠. 근데 가치는 12만 원이 더 비쌀 거 아니에요? 12만 원 비싸더라도 나는 현찰이 최고야. 이걸 근로자의 화폐 환상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노동조합 때문에 또 못 내려가고, 세 번째, 근로자의 장기 계약, 근로계약을 해서 못 내려가고, 또 사회적 관행으로 또 안 내려가고, 노동자의 역선택 발생 가능성. 이 말은 뭐냐면요, 월급을 내리면 기분 나빠서 일도 열심히 안 하고 아니면 다른 직장으로 옮긴다. 역선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임금을
밑으로 못 내리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17번 갑니다. 샵제도. 그래서 샵제도는요, 노동조합과 입사의 유형입니다. 노동조합과 입사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샵제도 네 가지는요, 요 책상에 노동조합이라고 봅시다. 노동조합이라고. 내가 입사할 때 노동조합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입사할 수 있는 샵을 오픈샵이라고 해요. 근데 입사할 때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야 입사할 수 있어요. 이걸 클로즈드 샵이라고 해요. 일단 내 마음대로 입사한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야 돼요. 요걸 유니언 샵이라고 해요. 다시 갑니다. 근로자가 입사 시 노동조합과 상관없이 입사할 수 있는, 자유롭게 입사할 수 있는 유형을 오픈샵, 노동조합에 간접 가입을 해야 하는 샵을 클로즈드 샵을 해서, 클로즈드 샵은 전원이 다, 직장인 전원이 다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요. 가입을 하니까 노동 수요 탄력성이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니까 수요 탄력성의 그래프는 수직을 형성하겠죠. 또 자유롭게 입사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야 된다. 에이전시 샵, 유니언 샵. 에이전시라는 말은 위탁이에요, 위탁. 에이전시, 위탁. 무엇을? 임금 협상을 위탁하는 거예요. 임금 협상을. 누구에게? 노동조합에게. 그래서 노동조합이 임금 협상을 하면 임금이 만약에 10% 올라갔단 말이에요. 10% 올라가면 노동조합, 노조원만 올라가요? 전 직원이 다 올라가요? 전 직원이 다 올라가요. 근데 노조원은 노조비를 내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노조비를 안 내죠. 그러니까 니들 우리 때문에 월급이 올라갔으니까 니들도 일정 부분 노조비를 내! 라고 하는 것을 에이전시 샵이라고 해요. 에이전시. 그래서 정리하면 노동조합이 비노조원에게 일정 부분의 노조비를 징수할 수 있는 샵을 에이전시 샵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 18번 문제입니다. 직업으로 규정하는 네 가지 요건, 바로 전 시간에 제가 언뜻 얘기했습니다. 직업의 성립 조건이에요. 직업의 성립 조건 네 가지가 뭐냐 이거죠. 첫째, 계속성의 원칙이다. 그래서 전 시간에 바로 여러분 들으셨죠? 계속성의 원칙, 개가 추절되더라. 그래서 요 내용을 써주면 됩니다. 두 번째, 경제성의 원칙이에요. 반드시 직업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보상의 대가가 따라야 된다. 즉 월급을 받아야 된다. 세 번째가 사회성과 윤리성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가 있어야 직업으로 성립된다. 네 번째가 비속박성의 원칙이에요. 즉 속박된 상태에서, 갇힌 상태죠. 속박된 상태에서의 모든 행위는 직업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18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2017년도 3회차 문제를 전체 풀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공부를 하면 다 맞힐 수가 있는데, 이유는 뭐냐? 전부 다 공부하려고 해서 힘든 거고, 두 번째, 글자를 외우려고 해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문제가 제시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또 거기에 맞는 키워드를 매칭하면 2차 시험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쓰는 거는 타당도 있게 여러분 마음대로 글짓기 하면 되고, 그래서 2차 시험에 대한 부담감, 또 2차 시험에 대한 이런 강박적인 그런 불안을 여러분 없애고 2차는 정말로 쉽구나,
1차보다 2차가 더 쉽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공부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7년도 3회차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